대권뽕을 심하게 맞았어요. 지금 정청래가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저는 이게 이제 더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보긴 보는데 대권뽕을 좀 심하게 맞았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어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이 과연 다음 서울 지방선거에서 이기겠어? 서울 보궐선거에서 이기겠어? 못 이길걸? 못 이기면 이제 김민석이 휘청할걸? 그리고 김민석이 재신임 받겠다고 했으니까 재신임 하자고요, 우리. 저는 그거 잘한 것 같아. 김민석 대표가 재신임 받겠다고 했잖아. 근데 서울시장 선거 만약에 지게 되면은 재신임 하면 되지 뭐. 그죠? 투표하면 되잖아요, 당원 투표. 우리 당원들이 야, 서울시장 선거 졌으니까 김민석 갈아치우자 이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이제 완전히 갈라졌어. 민주당의 우리 당원들, 민주당 유권자들은 지금 친명과 친청으로 완전히 갈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똥을 싸도 향기롭다고 개장수는 얘기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야. 김민석이 똥을 싸도 저는 향기로운 거예요. 우리 저기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김민석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이제 친명 지지자들은 김민석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어. 친청도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 막 정청래가 대통령 된다고 뭐 개장수 일당들은 털튜브들은 약 팔고 있더라고 열심히. 그리고 어떤 뭐 그러더라고요. 친청 유튜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기가 막혔는데 정청래가 너무 멋있대. 그 여자 유튜버인데 와, 정청래가 너무 멋있대요. 연설을 너무 잘한대. 감동이래. 저렇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구나. 혜태님, 예. 진보는 조국당 말고도 있는데 조국당을 심폐소생시키는 거 싫어요. 다른 당을 부각시켜주세요. 그냥 놔도 심폐소생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돼. 막 그러더라고. 막 정청래 너무 멋있대. 야, 이게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더니, 예. 사람이 이제 그 일체화가 돼버리면, 예.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일체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이미 입장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김민석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김민석으로 가고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끝까지 정청래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뭐 크게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뭐 정청래하고 김어준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총선에서도 질 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총선에서도 김민석이 진다.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이제 김민석 재신임하자. 또 이렇게 들고 나오겠지. 근데 재신임 돼,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만약 뭐 질 일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면은 정청래가 이제 다시 떠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계산을 머릿속에 이제 막 굴리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들 뜻대로 될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은 민주당에 이제 자기들 입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뭐 끝까지 갈 것 같은데 한번 뭐 지켜보죠. 뭐. 예. 자, 그리고 지금 청래당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청래당이 김민석이 망해야 정청래가 잘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정청래 입장에서 볼 때, 청래당 입장에서 볼 때, 김어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정청래가 민주당의 차기 주자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됩니까? 우리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김민석이 만약에 이겨, 민주당이 이겨요. 그럼 김민석 인기가 막 더 올라가겠지. 그럼 정청래는 점점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청래 입장에서, 최민희 입장에서, 김어준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죠, 그죠? 져야 정청래가 잘 되는 거야.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반정부 세력이 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총선에서 이기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김민석이 이번 당연히 이겨야 될 지방선거도 정청래가 말아먹었는데, 와, 민주당을 재건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혁신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총선에서도 이기고, 총선에서 지난번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수가 나왔어. 그래, 총선에서도 이겼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김민석은 거의 뭐 고속도로 타는 거지 뭐. 그죠? 정청래는 완전히 잊혀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청래당 입장에서 볼 때, 털레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선도 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정청래한테 미래가 있는 거잖아. 자기들이 다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 그래서 시작부터 흔들어 된다 지금. 그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도 그런 거죠. 지명직 최고위원도 이걸 왜 하자 그러겠어요? 지명직 최고위원 만약에 경선을 한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과 정청래의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2차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과 정청래가 연장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명직인데 당연히 김민석과 가까운 그런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기를 원할 테고, 정청래는 이거 뭐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판을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래서 김민석은 김민석 나름대로 또 후보를 밀 수밖에 없고, 정청래는 정청래 나름대로 후보를 밀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대표 선거를 또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청년들을 앞세워가지고 대리전을 하는 양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이상 또 민주당이 시끄러워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야. 저는 뭐 최고위원을 한 명 더 해가지고 자기들이 4명을 만들겠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예? 어떻게든 김민석 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최성수가 청년 최고위원 그 경선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죄송합니다. 의원총회에서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을 했는데, 예,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 이거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목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 대표가 지목하느냐, 경선으로 뽑느냐를 두고 민주당 김민석 호에선 팀 정청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김민석 대표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선의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세브란스 노조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김 대표가 지명 방침을 밝히자 경선하겠다던 공약을 어겼다, 사전 논의가 없었다, 재고해달라며 일제히 반발했던 친청계 최고위원 3인방. 공개 충돌도 예상됐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내 미비 때문에 경선은 못하지만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청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사전 설명이 없던 지명이라는 점을 짚으며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김 대표 측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정하는 건 당대표의 권한이라는 걸 다시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이게 단일 집단 지도체제에서의 당대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대표 고유 권한을 준 겁니다. 김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며 주도권 장악에 나선 상황. 최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행보를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께서 약속하신 것들 잘 하시는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최민희가 참 희한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최고위원회 발언에서는 공개 최고위원회 발언에서는 좋은 최고위원 경선을 못해서 아쉽지만 좋은 최고위원을 지명을 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퇴장을 해버렸어. 지명을 안 하고 표결을 안 하고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뭐 본인들이 퇴장을 한다고 해서 최고위원 지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뻔히 알 텐데 굳이 왜 퇴장까지 하는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최고위원을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다행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아니 좋은 후보를 왜 표결을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세 명이 일제히 같이 움직이잖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가 제가 질풍노도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지명될 거고 통과될 건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 김민석 대표 열심히 일하는데 시작부터 태클을 걸고 이런데 본인이 앞장을 서버리면 결국은 이제 그 뭡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워딩은 워딩은 좀 완화해서 쓴 거죠.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표결 불참이라는 건 가장 강도 높은 반대 의사의 표현이잖아요. 토론을 하는 것보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보다 더 강도 높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게 표결 불참이 되는 거지. 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최민희는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지금 다른 상태가 돼 있어. 말과 행동이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하기 싫다. 라는 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스스로 보여진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왜 표결을 불참하면서 뭐가 심각한 김민석 대표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런 그림을 만드는가. 저는 이 목적 자체가 본인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진짜 뭐 청년 최고위원을 만들겠다, 경선을 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흔드는 거예요. 계속 김민석한테 나쁜 인상을 주는 거야. 김민석이 당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계속 만들어서 자, 털레반 지지층도 결집시키고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그냥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목을 잡기 위한 발목 잡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지명 과정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저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청래당 3명이 하는 일은 뭐냐? 하려고 하는 일은 결국 김민석의 발목 잡는 이런 일만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김민석이 망가져야 정청래가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 뜻대로 될까요? 저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김민석 대표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발목 잡고 감시하겠다 그러고. 근데 본인이 최민희가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김민석 대표를 뭐 감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최민희를 감시 안 할까? 근데 계속 시끄럽게 만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최민희를 좋게 보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 그 뉴스공장 열심히 나가라고. 저러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하게 돼 있다. 누가 먼저 가장 퇴출이 될 것인가? 제가 그 커뮤니티에 여론조사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뭐 매일 나갈 모양이에요. 어제 뉴스공장에 이제 3명이 나갔죠. 근데 오늘 보니까 홍사훈 쇼에 이성윤과 한민수가 같이 나갔다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는 매일 나가가지고 최고위원회를 뒤흔드는 이런 발언들을 저는 최성수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는 거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는 격일로 나가라. 월수금 격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격일이 아니라 매일 나갈 기세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뉴스 공장에서 고정으로 방송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끄러운 얘기를 만들겠지. 그래서 김민석 대표를 흔들어 보겠다. 저는 이게 이제 심산인 것 같은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저는 흔들릴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본인들만 고립되는 상황이 될 거다. 본인들이 반명 반정부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김민석 대표는 지금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뭐 최민희가 발목을 잡거나 말거나 퇴장을 하거나 말거나 안 그래도 뭐 퇴출시키고 싶은 상황인데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지도부 인선 최고위원 3명 임명한 것뿐만 아니라 지도부를 다수 또 오늘 지명을 했어요. 요 영상 또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에서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의성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요. 의결 과정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의성인 의원은 제가 이거 영상을 잘못 준비했네요. 원래 그 뒤에 이제 최민희하고 3명이 이제 퇴장을 했다. 이 얘기를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주요 당직자들 인선 결과를 좀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졌는데 그 뒷부분이 없는 이런 쇼츠를 제가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인선 오늘 발표된 인선 결과 보실까요? 강의원, 김원희, 김기표 주요 당직에 이렇게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강의원 전 전라도 경제부지사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 친구를 그닥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이제 그만 깔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뭐 이 친구가 제가 뭐 미워서 걱정을 한 건 아니었고 과거에 이제 본인 사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강 의원 실장이 여러 가지 뭐 구설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께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과거에 강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그 X세대를 대표하는 뭐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생활에 좀 약점을 갖고는 있는데 뭐 능력은 있는 친구예요. 능력은 상당히 있는 친구입니다. 실력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강 의원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또 대선 시절부터 또 지근거리에서 또 모셨던 그런 이제 친명 인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저는 깔 만큼 깠으니까 이제 과거에 본인의 잘못을 잘 극복을 해서 김민석 대표를 잘 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친명 인사가 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희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 김원희 의원은 이제 박지원계로 보시면 돼요. 박지원 어르신께서 뭐 강하게 민 것 같아. 그래서 박지원이 이번에는 어쨌건 김민석 쪽으로 힘을 더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김원희 의원이 뭐 김민석 캠프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희 의원도 이제 박지원 계이긴 한데 잘하세요. 우리 김민석 당대표가 뭐 잘하시겠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예. 그래도 뭐 넓은 의미에서는 뭐 친민석계로, 예, 친동교동계로 볼 수 있는 인물이니까 뭐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윤리감찰단장의 김기표 의원, 예. 김기표 의원도 뭐 범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범친명인데 윤리감찰단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하고 잘 호흡을 맞출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김기표 의원이 이번에 이제 윤리감찰단 단장으로, 예, 지금 보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예, 김기표 의원 기대하겠어요.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전영기 의원과 권미경 전 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회, 예, 임명이 됐습니다. 전영기 의원을 왜 임명을 했느냐,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영기 의원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거는 저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청계가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청년 몫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전영기 의원이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쨌건 국회밥, 예, 국회 짬밥이 우선이니까 전영기 의원이 또 한민수나 이성윤을 견제하는데 역할을 좀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뭐 4명이 됐거나 뭐 3명이 됐으면은 김민석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좀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건 뭐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숫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들어와서 또 경륜 있는 의원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사무부총장,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은 뭐 친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조직사무부총장의 안태준 의원, 그 다음에 디지털 전략사무부총장의 이정원 의원, 예, 이정원 의원도 뭐 친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국민소통위원장은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았는데, 뭐 엄밀히 보면 이제 여기는 탕평이죠. 예, 탕평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이제 친명 성향은 아니고, 예, 국민소통위원장이니까 그 이제 친문까지도 좀 끌어안는 이런 방향에 좀 인선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도 뭐 넓은 의미에서 친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친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탕평 인사 차원에서 지명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위 수석 부의장 민병덕 의원, 사회 분야 허영 의원 지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책위 상무 부의장 허성무 박희승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교육연수원장의 김현 의원, 김현 의원 어딜 가십니까? 저를 고발을 해놓고 튀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뭡니까? 그 국민소통위원장 하면서 김현 의원님이 저를 고발을 했잖아. 고발을. 영등포 경찰서 가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본인이 매듭을 안 짓고 교육연수원장을 가면 어떡합니까? 빨리 취하하고 가요. 예? 고소 취하하고 가세요. 김현 위원장.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똥 싸지르고 튀기야? 근데 김현 위원장은, 예, 교육연수원장, 예, 으로 갔어요. 뭐 다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총선 준비 종합상황실장의 윤종근 의원, 예, 윤종근 의원, 뭐 대표적인 또 친명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죠. 예, 친명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총선 준비 종합상황실장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예, 여기 또 윤종근 의원이 이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핵심들은 여기 보시면은 핵심 요직은 그래도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맞고, 나머지 인사는 좀 탕평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당대표 특보단장의 최재성 전 의원, 예, 이것도 이제 탕평 차원이죠. 최대성이 아니고 최재성 전 의원, 그 친명의 이제
그 비중 있는 인물이고 양정철하고도 이제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친청 쪽 움직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 최재성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최재성 의원은 이제 끌어안았으니까 요 당대표 단장이잖아. 그러니까 당대표한테 이제 어떤 조언을 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특보단장인데 최재성 의원이 들어오면은 저쪽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지. 예, 저쪽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친문 쪽, 친청 쪽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찌 보면은 최재성 의원은 이제 김민석 대표의 빨대인 거죠, 빨대. 정보원인가 정보원. 블랙 요원. 블랙 요원으로 친문 쪽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재성 별로 좋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건 정치인은 자기 살 길이 더 중요해요. 자기 살 길이. 네. 아, 그리고 이 최민희 지역구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기 우리 최재성 전 의원은 이게 최민희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예. 친천 쪽 빨대이자 최민희 저승사자. 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수 겸장인 거죠. 그 최재성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최민희가 아무래도 불안해지지. 그래서 최민희 마스크다, 재갈이다, 그죠? 최민희 입틀망용으로 최재성을 지금 특보 단장으로 임명을 한 게 아니냐. 최민희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죠?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노웅래 의원, 이 노웅래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 노웅래 의원은 그 이지은이 지역구죠? 오늘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결국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노웅래 의원이 이제 그 이지은이 지역구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럼 바로 이제 노웅래 의원도 복당해가지고, 지역구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보낼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보낼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예,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 단장에 강득구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거의 유일한 친석계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잖아요. 강득구 의원은. 그냥 뭐 우리 김민석 대표 친구,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친구면은 뭐 사무총장 정도, 뭐 정책위 의장,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득구 의원을 민주연구원 개편, 민주연구원 혁신 TF에 강득구 의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민주연구원이 그 친문 저수지가 돼버렸어요. 민주연구원이 완전히 복마전이 돼버렸어. 그래서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한 이후로 친문 진영 무슨 둥지처럼 민주연구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민주연구원이 예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민주연구원장이 뭐 거의 제멋대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정청래도 그 양정철 깐부를 민주연구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을 저는 해체 수준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돈 먹는 함하고 친문들 저수지화 돼버렸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이 혁신이 돼야, 예, 그 친문들 이런 그 잔존 세력들이 일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전략을 세우고 민주당이 장기 집권에 어떤 플랜을 만들어 가는 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우리 강득구 의원님을 이제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TF 단장으로 선임을 한 건
민주연구원, 우리 또 김민석 대표도 민주연구원장을 한 적이 있잖아요. 민주연구원의 문제를 지금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강덕구 의원을 TF 단장으로 선임을 한 건 이번 기회에 최민희 지역구가 아니고 김용민 지역구라고요. 이거 진짜 잘못 알았네. 김용민 지역구. 아무튼 뭐 둘 중에 하나 나가면 다 좋잖아요. 아니 뭐 옆 동네니까 뭐 최민희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김용민이 마음에 안 들면 김용민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는 이제 양수 겸장이네. 더 좋네 뭐. 최민희도 견제하고 김용민도 견제하고 양수 겸장으로 잘 된 일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뭐 옆 지역구였어도 뭐 그 옆에서 옮기는 거야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최민희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친문 진영을 어쨌건 포용하는 그런 차원의 좀 의미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문 진영 이제 돌아가는 양상을 정보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좀 빨대 역할도 있기 때문에 뭐 최재성 특보단장을 뭐 임명을 한 거는 저는 뭐 좋은 잘한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연구원 혁신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강덕구 의원을 투입한 것도 우리 김민석 당대표가 민주연구원 좀 혁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그 지금 여론조사 문제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당에서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 여론조사 하잖아요 당에서. 근데 민주연구원이 이번에도 저는 당대표 선거도 민주연구원에서 그 당 예산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나름의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뭐 여론 동향 파악하고 당의 정책을 짜는 곳이니까 여론조사도 많이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돌리면 되는데 그 이상한 여론조사 돌리면서 뭔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민주연구원의 예산이 새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여론조사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자체를 이제 그 완전히 그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꽃이 대표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그래서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좀 정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좀 뭐 여론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어떤 좀 걸리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민주당 TV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TV를 통해서 민주연구원에서 진행한 당의 공식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 정당법을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 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좀 알려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아마 알려주세요. 저도 뭐 정당법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 공개하는 건? 당에서 한 여론조사 공개하면 안 되나?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에서 뭔가 뭐 전략을 짜고 정책을 짜기 위해서 공개하면 안 되는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공포용은 정당에서 조사가 안 돼요? 그렇구나. 그것도 왜 그렇게 하지? 그럼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치겠네요. 그죠? 근데 하여튼 뭐 좀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우리 이제 당원들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신뢰를 못하니까 뭐 굳이 여론조사를 만약에 법적으로 공표를 못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좀 여론 동향을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뭔가 좀 사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이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한 기관들 메타보이스 맞아요. 메타보이스하고 한 군데가 더 있죠. 두 군데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메타보이스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갖지는 않아도 되는 여론조사 기관이지는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튼 민주연구원도 좀 대대적으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